미래전자 본사 강남 테헤란로 431번지 33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종 면접이 진행되던 그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강민준 회장의 얼굴이 유령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얼어붙은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정희라고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은 바로 며칠 전 관악구 신림동의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원룸에서부터였습니다. 이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병원비 청구서를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 총액은 무려 5천만 원. 그녀에게 미래전자 최종 면접은 단순한 꿈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절박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딸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수진은 그 말을 어머니의 오랜 회한과 미안함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지막한 속삭임 속에 지난 10년간 사설 탐정을 동원해 자신들을 찾아 헤맨 한 남자를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던 어머니의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눈물에 담긴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오직 합격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녀는 마침내 강민준 회장 앞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그의 질문에 수진이 이정희입니다. 라고 대답한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8년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찢어져야 했던 첫사랑,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그 누구도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고 여러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를 발 아래 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민준 회장은 28년 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앳된 얼굴의 이정희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당장 순천에 있는 이정희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확인해보게. 28년 전 출산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몇 시간이 흐른 뒤 그의 개인 휴대폰 010X기식 객스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28년 전 순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수진 씨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민준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이제 단순한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말입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병원의 BI 병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가득한 방 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이정희의 모습은 강민준의 심장을 조각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의 순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인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정희가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날 찾고 있었어요. 수진과 강민준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사설 탐정이 우리 동네를 맴돌았죠. 제가 피한 거예요. 당신 집안의 그늘 속에서, 그 지긋지긋한 암투 속에서 내 딸을 키울 수 없었어요. 평범하지만 당당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이 폭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그의 세상을, 그의 부와 권력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자신을 온 힘을 다해 거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정희의 충격적인 고백이 차에 가시기도 전 병실 문이 경첩이 부서져라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을 입은 강민준의 현재 부인과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경멸이 뿜어져 나왔고,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공기가 공간을 질식시켰습니다. 부인의 눈은 병상에 누운 이정희를 벌레 보듯 훑고 지나가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수진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비웃음은 칼날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숨겨둔 딸이로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 회사 지분이라도 노리고 나타난 건가? 옆에 서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값비싼 시계와 똑같은 모델을 찬 손목을 까딱이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이런 밑바닥 인생들과 엮여서 상속 문제 복잡해지겠네. 그들의 모든 말은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수진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골을 꼿꼿이 세우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악어 가죽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처럼 돈에 눈이 멀었겠지. 5천만 원. 그 병원비면 충분하겠지. 이 돈 받고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짓밟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강민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낸 추악한 광경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예암 미래전자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재계 총수의 사생활 스캔들이라는 먹잇감을 앞에 둔 기자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만들어낸 빛의 바다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선 강민준 회장의 얼굴은 화관감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잡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게 28년간 존재를 몰랐던 딸 이수진 씨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장래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래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제 딸 이수진은 제 후광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미래전자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특혜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향한 공개적인 경고였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딸이 스스로 일어설 판을 깔아주는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의심을 비웃듯 이수진은 오직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미래전자 해외 마케팅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관이라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절박한 청춘들의 운명을 결정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준혁. 서류 가장자리에 작게 적힌 희망의 집 고아원 출신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면접장에서 마주한 박준혁의 눈빛은 낡은 정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수진은 1년 전 절벽 끝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면접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잠재력을 강력히 주장했고, 마침내 그에게 합격 통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청년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과거가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비밀의 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늦은 밤, 강민준 회장은 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1년간 본 적 없을 정도로 어둡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묻어두려 했던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수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강민주는 이정희를 만나기 아주 오래전 짧게 만났던 여인이 있었고, 그녀가 말없이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맡긴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 고아원 이름이 희망의 집이라고 하더구나.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굉금을 내며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뽑은 그 성실하고 빛나던 신입사원 박준혁. 그가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잔인한 장난이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였습니다. 연쇄적인 폭로는 이제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후배 박준혁은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